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이고요. 오늘은 이제 중고차 저렴한 준준형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괜찮은지 첫 번째로 아반떼 HD 해드렸고, 두 번째 포르테랑 포르테 쿱 해드렸고, 그 다음에 뉴 SM3 신형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라토와 그리고 프라이드 신형 해드렸고, 이번 시간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준준형, 저렴한 준준형 중에서 좀 이제 제일 인기 있고 좀 오래 탈만한 차, 저렴하면서 오래 탈만한 차, 라세티 프리미어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저는 중고차 분야 네이버 지식인에서 식물신으로 지금 현재 활동 중이고, 이름은 본명입니다. 이민용 팀장이고, 그 문의하실 일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랑 거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최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따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저한테 이제 봐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서 많은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앞으로 차량에 관련된 정보는 이제 시세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그 도움이 되실까, 이런 궁리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힘도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해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라스티 프리미어 한번, 저렴한 준주형차 중에 라스티 프리미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딜러 전산입니다. 미리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놨고, 이게 보실 수 있는 최적화된 크기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사이즈를 맞춰봤고요. 그리고 항상 전산을 첫 번째 보여드릴 때 환경 설정 들어가서 이제 딜러 전산 금액을 조작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 제가 금액을 뭐 100만원이건 뭐 200만원이건 이렇게 올려놨다면은 잘못된 정보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딜러들이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딜러들이 판매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하긴 한데, 소비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더욱이 알고 계시면은 구매하시는데 딜러의 뭐 낌새라든가 뭐 그런 거를 조금 좀 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딜러도 항상 진화를 하지만 소비자분들도 항상 진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딱 봤으면은 아까 봤던 그 내용들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조작하는 거 없이, 만약에 이거 조작하면은 안 했다 하면서 알려드리면 사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라스티 프리미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만 이렇게 보면은 몇 대가 나올지 한번 볼 거고요. 우선 이제 휘발유부터 보고, 경유도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이제 된다면, 제가 보통 1시간을 좀 이제 맥시멈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인천에 68대가 있고 수도권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거의 300대? 305대. 이거는 이제 광택중 사진입니다. 광택중이라고, 이게 시선 끌려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사진 이렇게 올린 겁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수도권으로 보니까 시작하는 금액대는 270부터 2009년식에 19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기 딜러 전산에 올리더라도 딜러가 딜러를 속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요게 진짜 차는 있어요. 이게 제시는 돼 있는데 딜러가 전화 오면은 팔렸다고 그러고, 손님한테 전화 오면은 아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딜러가 전화를 하면은 이 차는 당신이 팔 수 없어, 내가 팔 거야. 근데 이거 파는 차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면은 신고당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제시는 해놓고 손님이 전화 왔을 때 아 이 차 있어요 해갖고 딱 이 차를 보러 오시면 이 차가 못 파는 차가 되거나 이 차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을 끌기용으로 이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한테 전화가 오면은 손님 끌기용이니까 아 이거 팔렸어요 알면 라던가 아 이거 차 뭐 있어갖고 지금 못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차를 이 차주나 이 차주가 있는 이제 사무실이나 연계되어 있는 그 딜러들이 이제 다른 실매물 사이트에다 올려놓고서 손님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뭐 이 차를 매력적인 차겠죠. 저렴하고 좀 사고 싶은 차겠죠. 그러니까 다른 딜러도 전화 오고 근데 손님이 전화 오면은 이 차 있으니까 오시라고 했고 딱 오면은 못 파는 이유가 있고 결국에는 다른 차로 돌려서 손님 파악해가면서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미끼 매물 행위를 이게 실매물 로 이제 그렇게 손님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합니다. 미끼 매물이라고 하죠. 허위 매물 느낌은 없는 차를로 인해서 없는 차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거고 미끼 매물은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요런 그 있는 차를 갖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이런 미끼 매물 뭐 보통은 이제 그 실매물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것들 이제 상당수가 물론 이제 진짜 정직한 매물도 있지만 상당수라고 하면 좀 이제 관계자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해 보이는 차 적어도 저렴해 보이는 차는 성능이 안 올라와서 사고가 엄청 많은 차인데 전화받기용으로 하거나 뭐 이제 손님 끌어들이기 용으로 이제 올리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뭐 하나 좀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또 금액을 남기려고 하면은 이렇게 미끼 매물을 통해서 이렇게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빠삭한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그 중에 이제 뭐 확률로 가는데 뭐 빠삭한 분이 8분이라고 하면 2분은 모른다 하면 2분한테는 눈탱이 치고 2분한테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2분이 오시면은 좀 이제 간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구별해서 선별해내서 그렇게 마진을 많이 남기는 사람, 조금 남기는 사람, 못 파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갑니다. 선별을 합니다. 주의사항 여기까지 하고 수도권에 300대를 보면은 30페이지가 나오는데 일단 휘발유로 300대가 나오고 31페이지죠. 30페이지에 한 페이지 더니까 경유차를 보면 수도권에 47대가 나오기 때문에 좀 후닥닥 아직 8분밖에 안 지났어요. 원래는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평상시에는 한 15분 20분 후루룩 갔는데 8분만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부 다 리뷰를 해오도록 할 텐데 또 이제 괜찮은 차 페이지마다 괜찮은 차를 보다 보면은 또 이제 시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관리도 이제 어느 정도 해가면서 좀 최대한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말라서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시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라스트 프리미어를 볼 텐데 어떤 차는 쉐보레 마크가 있고 어떤 차는 대우 마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중첩되는 연식 9년식 10년식 이때 뭐 드레이스업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모델이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타시다가 난 쉐보레 마크가 더 좋은데 대우 마크 좀 이제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바꾸신 분들 그렇게 크루즈랑 라스트 프리미어랑 근본적으로는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엠블럼이라든지 뭐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크루즈 마크도 붙어 있고 이거 크루즈네요. 이거 뒤에 크루즈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연식이 2011년 뭐 중순 후반부터가 이제 크루즈지 그 이전 거는 죄다 라스트 프리미어예요. 연식으로 갈립니다. 뭐 9년에도 크루즈가 나왔고 뭐 8년에도 크루즈가 나왔고 그러게 아니라 그냥 모양을 바꾼 겁니다. 상당수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드레스업 쉐보레 마크로 된 차가 뭐
금액이 더 비싸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잘 고르시면 쉐보레 대우마크랑 이제 대우마크랑 쉐보레 마크랑 금액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쉐보레 마크 있는 걸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게 또 좀 더 요즘차 같은 느낌이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짜리는 무사고라고 되어 있고 단순 교환 이렇게 되어 있고 입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SE는 이제 제일 낮은 모델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센타페시아의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에어컨 수동 방식으로 돌려서 키는 방식에다가 이제 다 매뉴얼식으로 이렇게 다른 현대기아차 같으면 동그라미가 3개인데 요거는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요게 원래는 돌리는 것들이 이렇게 누르는 걸로 이렇게 있는 거라서 뭐 그 위에 모델은 SX랑 CDX가 있는데 그런 모델도 뭐 이제 그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은 뭐 현대기아는 프로토면은 그 LCD로 해갖고 어떤 상황인지 이제 LCD 창에서 이제 표시를 해주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SX 그 다음에 CDX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따로 창이 나오진 않고 여기 위에 공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선 버튼도 원래 이 동그라미 안에 열선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SX, CDX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이거는 열선도 없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휠도 깡통 휠에다가 캡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쪽까지 알루미늄 휠이 아니고 이 깡통 휠의 겉에다가 깡통 휠만 다니면은 뭐 진짜 깡통같이 보이니까 휠 캡을 낍니다. 제일 낮은 모델이니까 뭐 이제 안쪽에서 보면은 조금 이런 느낌인데 뭐 등급이 낮다고 해서 등급이 높다고 해서 엔진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등급이 낮아지면은 엔진도 조금 이제 성능이 떨어지나요? 말씀하시는데 겉에 외관의 판도 똑같고 그리고 휠 다르고 실내 공간 옵션 틀리고 그 정도지 틀린 점 엔진하고 겉 외관 뭐 철판이 뭐 그 대우 쉐보레는 4겹인데 현대기아는 뭐 3겹인데 뭐 등급이 낮아진다고 해서 3겹이 되는 거 2겹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엔진하고 뭐 그런 건 플랫폼은 다 똑같고 뼈대까지도 심지어는 뭐 싼 뼈대를 쓴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옵션이 틀린 거예요. 옵션이. 네. 그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 시트네요. 이게 나와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라세티 프리미엄 하면은 가죽이 아닌 거 크루즈도 동일하고 직물 시트가 많습니다. 직물 시트.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선호도는 여지없이 가죽 시트가 왔답니다. 요거는 성능도 보면은 성능을 보실 때 이거 검사기간도 보셔야 되고 이게 체크된 거 하나하나 뭐 있는지 그냥 이제 눈대중으로라도 보셔야지 그냥 아예 안 보시면은 뭔가 빠뜨리는 게 있으면 차라는 게 그래요. 하나라도 빠뜨리는 게 있으면은 좀 감가될 확률이 있고 타다가 문제 있을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가진단 사항에 원동기 양호 이런 것도 이제 딜러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동일성 확인 양호, 불법 구조 변경 아니다, 사고 무사고다, 침수차 아니다, 키로수 작동 불량이라고 체크되면은 이 키로수가 제 키로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작동 불량도 체크가 안 된 거 보면은 성능장에서 보증하는 이 실키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누유라는 거는 반을 이렇게 쭉 갈랐을 때 미세누유만 봤을 때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유라고 돼 있는데 미세누유 돼 있으면 미세누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보통 엔진이라는 게 2년 3년을 거치면 보통 미세누유가 웬만한 차는 고급차 제네시스 뭐 EQ9 100 등등 해서 한 2, 3년 이후가 지나면은 미세누유 증상은 뭐 상중하 뭐 이제 정도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어느 차나
왜냐면은 이제 엄청 추운 겨울과 그리고 엄청 뜨거운 여름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엔진을 잡고 있는 바깥에 새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제 다 조립이 돼서 만들어진 이음새를 고무들이 잡아주고 있는데, 제일 큰 큰 엔진을 잡아주고 있는 고무링, 그거를 게스켓 커버라고 합니다. 가스켓 커버. 어떤 분은 게스켓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가스켓 커버가, 이제, 물렁물렁졌다가 딱딱해졌다가 하다 보면은, 안에서 유증기, 그러니까 휘발성 있는 유증기들이 나와서, 그걸 바깥으로 스물스물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고무도 어느 정도는 좀 마모가 생기고, 이제 딱딱해졌다가 물렁해졌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세누리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 미세누리는 말 그대로 좀 봤을 때 좀 미끌미끌 거려 보이는 좀 까만색, 좀 기름이 이렇게 새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때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위에 엔진 커버 바로 밑에 사이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젖어있는 흔적, 살짝 젖어있는 흔적, 그런 게 보인다. 차를 띄웠을 때 살짝 젖어있는 정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정상이고,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정도는 좀 내버려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떨어지면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생각나시는 분,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장에서 물 새갖고,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들 다 모이면, 상당히 좀, 세숫대야에 좀 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는 이제, 게스켓 커버를 아예 교환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가지, 공업사 가갖고, 좀 이제 그런 누유를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는데 비용이 그렇게 좀 많이 들진 않아요.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후 왔다 갔다, 차마다 게스켓 커버라는 그런 부품의 가격이 모델마다 틀리긴 하지만, 대략 한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옛날 차든, 요즘 차든,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된 부위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양휀다, 우측 조수석 쪽에 앞뒤문, 이렇게 교환된 거면은 괜찮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게 거짓말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성능장이랑 좀 이제 정경유착이라든지, 그런, 서로, 이제, 깜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갖고 좀 이제, 봐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좀 깐깐하게 보시는 분, 그리고 또 이제 의심이 많으신 분, 그리고 또 세상에 좀 이제 대인 게 많으신 분. 네. 실제로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게 기계가 해갖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안 나온다면은 법으로 어떻게 된 거 그런 게 아닌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항상 말씀드린 거는, 항상 90점 정도는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90점 정도는 신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2번 보시면 중고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거짓말로 점검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딜러 포함해서 이제 고지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상사, 고지한 자는 상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고지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6호 및 제80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팔아서 몇 푼이나 남겠다고 저 많은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누유인데 미세누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차를 이런 성능을 신뢰하시면 안 되고, 좋은 딜러 안 좋은 딜러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딜러 안 좋은 딜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를 정비소에 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이게 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이 성능을 그냥 딜러 말만 믿고 흘겨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설명을 좀 또 하다가 보니까 19분 됐고, 좀 1페이지 보실 텐데, 여기서는 어떤 게 좀 나아 보이냐. 일단은 20만 킬로 가까이 됐죠. 20만 킬로 넘었고,
이거는 사고,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된 거는 대부분 작거나 큰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전산을 보내드릴 때 무사고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단순, 신조 이런 게 또 애매합니다. 단순이라고 해갖고 사고가 이빠이 있는 차량도 있고, 이 차량 볼게요. 이렇게 좀 이제 좀 경미한, 이게 밑에라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방지턱이라든가 돌불에 좀 찍혀서, 옆에 구조물 찍혀서 이렇게 교환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사이드 실 패널 부분이 부식이 있음. 이게 아마 찍혀서 여기 사이드 실 패널 부분인데, 여기가 8번 사이드 실 패널 8번이 찍혀서, 아무래도 찍히면은 안에 도장 속에 있는 금속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금속이 바깥에 노출되면 산화가 되고, 그 산화라는 게 곧 부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부식으로 좀 이제 약간 이게 교환 시켰을 때가 좀 오래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커팅도 좀 벗겨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식이 좀 진행이 됐거나, 그리고 이 차가 좀 이제 부식이 약한 좀 이제 강원도라든가 좀 지방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그 지역에서 왔거나 뭐 그런 거를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치적으로 그래서 안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보기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미는 하나 볼 필요성이 있다. 그냥 내 장바구니에서 아예 빼는 게 아니라 넣어놓고 다른 차를 보자, 뭐 이 정도. 차는 많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350입니다 350이고 옆에 밑에만 됐는데, 색깔이 많은 분들이 은색 관리하기 편하고 은색이 제일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차는 많은 분들이 좀 단순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하신 분들과 안 단순하신 분들의 라스트 구매하실 분들의 폭이 이만큼이라고 치면은, 은색의 비중은 요만큼입니다. 제 경험상. 은색 매입해가고 갖다 놓으면은 잘 안 나가요. 금액이 싸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매입할 때도 좀 흰색 검정색에 비해서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차종에 따라서, 심지어는 200만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0만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감가해서 갖고 와야 그래도 손해를 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손해볼 확률이 있습니다. 은색이라. 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대형 고급차죠. HG 그랜저라든가 뭐 이렇게, 뭐 심지어는 아슬란 은색 같은 거 갖고 오면은 완전, 그거는 나 돈 안 벌겠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아슬란 같이 인기가 아예 없는 차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원에서 300만원 싸게 갖고 와도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색깔 때문에. 구매할 때는 똑같으나 중고가로는 은색은 그 흰색, 검정색, 그 다음에 쥐색,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 쥐색 밑으로는 다 거기서 거긴데, 은색이 네 번째 정도로 넣고 비슷비슷합니다. 기타 색상, 청색, 뭐 이런 거, 금색, 뭐 이런 거, 브라운색, 뭐 이런 게 여기 제일 밑에 포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50인데 11만 킬로예요. 사고는 아까 보셨던 대로 왼쪽 밑에, 왼쪽만 이렇게 찍혀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살만하기도 한데, 대우마크에다가 살 수 없는 이유들이 뭐 하나 둘 나오는데,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안 됐고 썬루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 350만원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건데, 난 은색 상관없고 내비 없어도 되고 후방 카메라 없애도 되고 있으면 좋겠지만 다 필요 없고 대우마크 상관없어, 난 싸면 돼,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한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사?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만한 구매층에서 요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확률은 낮아지겠죠. 빨리 판매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350 라세티 프리미어 350에 흰색, 350인데 흰색이고 썬루프 있고, 그 다음에 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완전 무사고에 뭐 이런 완벽한 차가 350이다 그건 허위 매물이에요. 절대 허위 매물입니다. 10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가시지 마시고, 다 싸면은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대부분 은색에 뭐 아니면 키로수가 많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솔직히 뭐 추천해드릴 만한 차가 이 무사고라고 돼 있고 휀다 하나에 이런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심이 가는 차입니다. 350인데 G색이에요. 인기가 세 번째고 흰색 검정색 다음이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리고 성능도 뭐 키로수가 좀 많다곤 하나 많다곤 하나 다 양호고 근데 이제 들어온 지가 오래됐고 6월 25일 여름 초여름이죠. 이제 가을인데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인데 이런 차가 그런 식으로 좀 의심이 된다. 여기 차주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있다면은 전 요거를 택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률이 좀 희박해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 차가 있고 이 가격이고 만약에 보고 가셨는데 이 가격에 파셨다 그러면 잘 사시는 건데 솔직히 이거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좀 저는 한 반반 정도 좀 의심이 가고 한번 전화해서 뭐 알아봐도 좀 뻔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습니다. 경험상 키로수가 많아서 싼 걸 수도 있는데 쉐보레 마크에다가 이게 싸다? 손님이 오시면은 한번 전화는 해볼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요 차는 위치가 경기 포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역상 경기도 포천이면은 저기 의정부 위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허위를 하고 미끼 메모를 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전화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오래됐으면은 오래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이 들어요. 점검자 의견에도 없고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11시 34분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는 좀 그분한테 좀 상당 부분 실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이 이 차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하면은 한번 전화는 해보겠습니다. 포천에 있어서 그런가. 2페이지 넘어왔습니다. 2페이지 넘어왔고 27분 시간 관리를 조금씩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무사고 체크가 쭈르륵 여기까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클릭해보면은 사고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가 검사 날짜는 1월 11일까지 역시 사고가 좀 있죠.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들어온 지도 좀 됐죠. 완전 휴가철 전에 휴가철 한 달도 넘게 전에 나왔던 차량이고 아마 딜러분들이 많이는 보셨겠지만 제 생각엔 시트도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없는 거는 못 팔 이유에 크게 속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23만 킬로라서 좀 이제 많이 묶이지 않았을까. 이 차는 한 300 초반이면은 좀 금방 팔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00 중반 정도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은 패스고 요게 또 사진도 이쁘게 나왔고 쉐보레 마크에다가 SX면 중간 모델에 뒤에 크루즈 이런 거는 마크는 다 뗀 거고요. 이게 없는데 뭐 교환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교환이 뒤쪽은 아니고 이게 싼 이유가 안쪽에 앞쪽이 박다 보니까 여기 앞에 엔진 여기가 엔진이 있으면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운전석까지 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좀 이제 한 요만한 굵기의 뼈대가 있는데 요만한 굵기의 뼈대가 있는데 그 부분 앞에가 좀 꼬부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핀 것 같아요. 그래서 판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27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요런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수치가 저해서 그렇지 쉐보레 마크에 흰색에다가 내비게이션은 달렸는데
꺼진 건지 내비가 고장나서 꺼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시트도 뭐 좀 살짝 우는 느낌이 있지만 뒷좌석에 좀 많이 타셨던 차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엔진을 봐도 엔진 세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건데, 키로수 13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중고차를 매입을 안 하고 판매만 할 때는 좀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싸니까. 사고가 있어도 괜찮다. 근데 딱 봐서 엔진 부분이 이제 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액, 카이스토리 보험 이력을 보시면은 500만원이 넘어간다. 이 정도 사고인데 500에서 이제 100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은 엔진을 거의 바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보험 이력은 요거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40, 40, 50, 50 아니면 60, 뭐 한 50, 40, 40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거 안에 W 빼고 보면은 한 3, 400 되잖아요. 3, 400 되는데, 엔진 부분 요거 뼈대를 수리를 했다 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그 부분이 한 600, 700, 800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엔진까지 수리를 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 드는 게 뭐냐면은, 여기 옆에 11번이랑 13번, 둘 다 11번이군요. 11번 인사이드 패널은 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까지 밀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나무라든가 기둥을 박아서 옆에는 인사이드 패널은 살았는데, 이게 열어보면은 옆에 이제 라이트 뒤에 좀 이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위에 있는 뼈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두드러핀 흔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딱 흔적이 좀 보인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사고 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괜찮을 수도 있을 확률이 높은 차다. 투치가 이래서 그렇지 싸다. SX면 괜찮고, 흰색, 제일 인기 있는 흰색에 뭐 썬루프는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트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거는 보관하는데 요거 5만원, 요거 5만원, 뭐 두 개 합치면은 좀 더 뭐 만원, 2만원 내고를 하고,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안산에 있어요. 여기서 이 차가 제일 낫다는 건 아니고요. 뭐 굳이 그냥 보면은 금액 차이 안 나니까, 무사고 색깔은 이래도 이 차량을 뽑겠습니다. 저는 썬루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썬루프도 있고 하니까 사고 무사고, 여기만 무사고라고 하면은 밑에는 뭐 단순견이 있어도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죠. 겉에만. 여기 세 번째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안쪽에 좀 엉망진창이면은 좀 비추해요. 9월 12일 날 들어왔고, 이 차를 꼽겠습니다. 색깔 이 색깔 안 사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더 한 400 넘어서 한 500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은 좀 괜찮은 차가 나올 텐데,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0만원대 400 턱걸이 ID 무사고 20만 킬로 넘어가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20만 킬로 넘어가도 관리만 잘 된 차량이면 괜찮거든요. ID라는 게 아이덴티티라는 그런 모델인데, 배기량이 1.8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라시티 프리미어는 1.6은 고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미션이 좀 내구성이 안 좋게 나왔다는 인식과 그런 경험과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1.8은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보완해서 2010년부터 나왔던, 2009년 말부터인가요? 나왔던 차기 때문에 고질적인 미션이 한번 나가버리면은 뭐 몇십만원, 뭐 50만원 이상 깨지는 거, 뭐 1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 넘을 수도 있고, 라세티 프리미어를 구매하시는 분들 1.8을 그래서 많이 염두에 두시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1.6이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고 확률이 높을 뿐인데,
1.6보다는 그래도 판매할 때 제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1.8입니다. 근데 매물이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1.6도 좋은 차도 분명히 있을 거죠. 잘 만들어져서 뽑기가 잘 돼서 나온 차도 있을 것이고, 1.8은 그래도 상당 부분 뭐 예를 들어서 1.6이 한 40%의 비율로 안 좋은 그런 모델이 있을 수 있는 의심이 든다 치면은 1.8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는 조금 이제 많이 보완돼서 나왔다, 안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실 때 1.6보다는 1.8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좀 권장 사항이긴 한데 매물이 많이 없다, 이건 또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거 무사고 체크 안 된 것들이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크든 작든 딱 보면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엄청 큰 사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실질적으로는 인사이드 이게 하우스까지 교환된 거면 좀 심각한 건데, 밑에 점검자 의견란을 볼까요? 사이드 멤버 보강 용접. 사이드 멤버가 뭐냐면은, 사이드 멤버 12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진이 있으면은 엔진 옆을 이게 밑으로 길게 잡아주는 그 뼈대인데, 이 보강 용접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12번이 보강 용접이 좀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연결부 이 부분 용접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었나 보죠. 하우스는 겨우 살았고 옆에 쓸리면서 폭했나? 좀 이제 추돌을 하고서 멈춘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추돌을 하면서 미끄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차량을 이라든가 이제 구조물을 이렇게 받은 거죠. 옆에 다 쓸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유리도 깨졌었을 것 같고요. 왠지 그 정도? 약간 엔진은 살았으나 좀 어디 또랑에 빠졌던가, 살짝 얕은 또랑,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가 차체가 좀 뒤틀렸을 수도 있고 그런 의심이 들고, 굳이 이 금액이면 다른 차를 봐볼까요? 무사고 은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죠? 싼 차들 보면은 다른 차도 보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은색이 많습니다. 은색, 그 다음이 쥐색, 그 다음이 검정색, 그 다음이 흰색, 인기도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30페이지 가야 되는데 지금 37분 됐습니다. 아까 2페이지 가셨을 때 2페이지 요 차량 싼 거예요. 유사고긴 한데 여기 앞에 좀 꼬부라져서 인사이드 패널까지 문제가 있었으면 이 조금만 네모, 동그란 거 위에 조금만 네모가 똑같이 이제 판금이 됐거나 교환이 됐었으면은 좀 큰 사고였었구나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지만, 유출해봤을 때 그냥 앞뒤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차가 가해 차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앞에 차를 이 차량이 좀 졸았다든가 콩 박아서 뒷차도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콩 박으니까 뒷차도 추돌을 했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지만 가운데 있던 차인가? 3중 추돌, 4중 추돌 났을 때 그랬나? 근데 심하게 박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끼익 하다가 박았을 것 같아. 근데 앞에 충격이 살짝은 더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 차가 잘못했고,
뒷차도 따라 박았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심한 사고는 아닐 것 같아요. 엔진은 안 밀렸을 것 같아요. 거의 100%. 거의 100%? 아, 거의 90%. 일단은 여기서 너무 머물러 있는 게 조금 이제 답답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슉슉 뒤로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00만원을 향해서. 이런 거 그림이다. 차량 보시면 답 나옵니다. 성능을 보면 답이 나올까요? 무사고네요. 네, 그림이라고 했지. 냉각계통 점검료.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이게 점검자 의견란인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들어온 지도 한 달여 밖에 안 됐고 사고 완전 무사고고 오염. 요거는 진짜 손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또 뭐 호스라든지 이것저것 뭐 수리를 하다 보면은 20만원은 안 나올 수리니까 여기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한테 빼달라고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수리를 하면 된다. 사고도 요거고 없으니까 요거 추천 차량인데 엠블럼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 바꾸는 데는 솔직히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팔았을 때는 대부분 있는 차 팔았지 없는 차는 안 팔았으니까.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보여주려고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안쪽 팔리려고 타시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비용이 나온다고 해봤자 요거 교환하는데 뭐 따로 부품을 그릴을 사시면은 한 15만원 전후 할까요? 그냥 예상에는 경험상 다른 차 바꿨을 때 요거 바꾸는 데는 뭐 요거 떼고 요거 떼고 판금집에다가 부탁해서 뭐 한판 값으로 뭐 10만원에서 요거는 그냥 붙이면 되고 10만원에 엠블럼 값 하면은 이것도 15만원. 그러니까 양쪽 다 합쳐서 엠블럼 바꾸시는데 30만원 정도 들어가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냉각수랑 해갖고 좀 가격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차주 마음이니까 또 빼질지 안 빠질지 모르고 전화는 또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차는 수치상으로는 좋습니다. 냉각수만 손 보면 될 것 같고 차 상태를 또 공업사에 갖고 가서 어떤 상태인지 또 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키도 있으니까 CDX니까. 센타페시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조가 여기 위에 있고 원래는 보통 현대기아는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는 위에 올라 있고 열선 버튼이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고 오토봇라고 이렇게 돼 있고 문을 또 여기서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점은 그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휠도 CDX 휠은 요런 휠입니다. 네. 여기서는 뭐 냉각수 점검료라고 돼 있어도 요 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색깔들이 다 대부분 은색이니까. 은색은 매입할 때 참 무서운 색깔이에요.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딱 보냐면은 그냥 요게 검정색 CDX 15만 정도면은 그래 난 15만 킬로에 한 400만원대 생각했으니까 싸네. 클릭을 해보면은 못 살만한 이유가 유사고의 누유. 싸니까 이유가 있죠. 3박자는 괜찮은데 뭐 3번에 뭐 지지대 하나 정도 판금 들어간 거니까. 근데 누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게스켓 커버 교환해갖고 한 10만원 15만원 선으로 가능할지는 보긴 봐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수리해놓고서 성능을 좀 이제 정상적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범퍼 레일 교환, 배출가스 및 측정. 요거는 조금 제거해봐야 하지 않을까. 장바구니에다가 늘랑말랑 하다가 안 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십만원 더 주고 차라리 이런게 낫지 않습니까? 썬루프 있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걸로 일단 나오고 핸들까지 엠블럼을 바꿨고. 근데 시트가 가죽이 아니잖아요. 사진 이거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죽은 15만원 미만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고 휠 사질인데 이런 휠이 보통 끝에가 이렇게 가생이가 좀 많이 까져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타이어도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시트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성능 보면은 유사건데 침수차 아니고 불법 구조 변경. 휠이 마이너스 1인가?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휠, 차체 바깥으로 뒷타이어든 앞타이어든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이게 좀 튀어나왔나? 그게 이거의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 구조 변경 하는데 또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한 3, 40 정도 그 전후로 들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흰색이니까 썬루프 있으니까 시트는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정도 되니까 키는 뭐 돌리는 타입이라고 치더라도 나쁘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450 정도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30에 계산해 볼게요. 430에 한 20만원 깎아주신다 치면은 10만원 깎일 수도 있으니까 40 러프하게 440으로 보겠습니다. 440 곱하기 84 32 35 정도 잡고 매도비 30 정도 잡고 수수료 딜러 수수료 한 30만원 잡고 하면은 535만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50 안에 할 수가 있다. 근데 구조 변경하고 뭐 하는 게 좀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좀 순정 사는 게 좀 좋다. 구조 변경 할 필요 없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46분 됐는데 파트를 한번 나눠 볼게요. 2시간에 나눠서 여유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뒤에 후루룩 하면은 또 서운하셨던 분이 또 전에 계셨기 때문에 한 중간에 잠깐 쉬고 요 라스트 프리미엄 한 2시간 해갖고 경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CDX 17만 킬로 이런거 좀 이제 퓨터 그레이라고 하는 색깔인데 약간 보랏빛 들어가는 색깔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되고 후방 카메라가 또 되고 성능을 보면 일단 수치상으로 키로수가 좀 17만 킬로다 될 뿐이지 연식이 11년식에 10년식에 11년형이고 다른 거 이거 오염 있구나. 아쉽네요. 또 여기가 또 덕지덕지 있기 때문에 엔진 점검 요만까지 있기 때문에 과감히 끄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휘발유에 갈 길이 머네요. 중간 등급에 460 성능 미세누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전 무사고에 없어요. 들어온지도 한 달. 엠블럼 빼고는 다 괜찮은데요. 10만 킬로니까 검정색. 썬루프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썬루프가 없어도 상관없으신 분은 이거 시트는 상태를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 등급이니까 열선이 있고 핸들 리모컨도 뭐 볼륨 조절하는 것 정도는 있고 에어백도 있고 이게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에어백 개수도 줄어들어요. 요거 뭐 엠블럼만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키로수나 뭐 다 적당한 것 같아요. 블랙박스도 있고 내비도 있고 좋습니다. 이 차량은 좋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좀 구매하시고 싶은 느낌이 좀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블랙박스도 LCD 화면이 나오는 거 너무 싸구려는 아닙니다. 여기서 선정은 요 아이덴티티 또 1.8이니까 뭐
깎아줘도 한 450 정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느낌상. 아이덴티티라고 하셨어도 그냥 체크를 이걸로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배기량이 뭔지 등록증 보면 배기량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받아 하실 거면은 차량 상태 보기 전에 1.8인지 차주분한테 물어보거나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는 썩 땡기는 거 딱 봐도 없어요. 이거를 보고 싶은데 인사이드 패널 정도 있으려나? 느낌이 단순 뒤에 후방에서 누가 콩 하고 박아 주신 차입니다. 그 펜다랑 지지대 때문에 뒤에 펜다는 잘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고고 지지대도 뒷지지대는 유사고입니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지없이 대우마크긴 한데 흰색이고 내비매립 안 돼 있네요. 키로수 13만이고 아까 그 차가 조금 더 낫죠? 방금 제가 괜찮다고 한 그 차. 차는 깨끗해 보이고 시트 방식이 조금 틀리네요. 이게 SX 휠입니다. 이게 중간 등급 열선 있고 오토 버튼이 없고 그냥 공조가 이렇게 돼 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게 조금 더 나 보입니다. 이게 난 거는 흰색, 아까 그 차랑 비교했을 때 흰색이다. 그 차이. 12페이지 가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니까 좋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왠지 좀 지루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많은 분들 성격이 다르시니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좀 진짜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무사고 CDX다. 근데 1.6이다. G색인데 12만 킬로. 아까 그 차가 낫죠? 이건 12만이라서 휠도 요런 휠이고 이게 SX 휠이고 아까 다시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전 다시 한번 어떤 차를 봤었는지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요 차량이었거든요. 10만 킬로. 실제로 봤을 때는 솔직히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검사 날짜도 좀 많이 남았고 불법 구조 변경 아니고 침수차 아니고 사고 위험 무사고고 미세누유 이 정도는 괜찮고 뭐 2개 정도 사고 완전 무사고고 뭐 점검자 의견란에도 없고 들어온 지도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됐고 색깔도 나쁘지 않은 검정색, 두 번째 인기 있는 검정색이 있고 휠 이거 SX 휠인데 아이덴티티라고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1.8이면 무조건 왔답니다. 왔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근무하는 단지에 있어요. 아까 12페이지 이상으로 넘어갔었었는데 13페이지 이런거 아이디라고 되는 게 1.8인데 뭐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영어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유사고는 요거 뒤 휀다랑 이거 밑에 이거 사이드 실패널 때문에 9월 20일 괜찮고 아니고 유사고긴 한데 받고 9만 킬로 9만 6천 킬로 침수차 아니고 내비게이션 있고 시트 괜찮고 요 차량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그게 색깔적으로나 조금 난데 요거는 쉐보레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까 거랑 좀 용어 상박이 아닐까. 키로수가 5000km가 차이 안 납니다. 기왕이면은
쉐보레 마크, G색 괜찮죠? 관리하기 편하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문콕이 있고, 뭐 밑에 이런 가장자리,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까지거나 이 밑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긁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밑에 이런 부분, 차를 실질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부분, 여기 커버 밑에, 여기 이 잡아주고 있는 게스켓 커버 근방에 뭐 누유가 있는지, 뭐 차 잡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주행 중에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마크인데 이렇게 바꾼 거예요. 추후에 바꾼 겁니다, 이거는. 새 차로 나올 때 대여 마크가 아니었어요. 요거는 키로수가 좀 있으니까 같은 금액에 여기서 난 거죠. 성능 다시 봐볼게요. 이 정도니까. 만약에 전산 보내드리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판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차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제가 아는데, 뭐 이제 조만간 제 사이트 이 매물을 똑같이 볼 수 있는 제 사이트가 오픈을 합니다만, 그거 보실 때 저만큼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시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오시면은 되게 휙휙, 너무나도 쉽게 제가 휙휙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믿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고르차는 소비자분이 어느 정도 기준만 잡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잡아드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거나 다른 분한테 사셔도 상관없는데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이기 때문에 도움만이라도 되셔서 눈탱이 안 맞고 좋은 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56분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2부까지 2시간에 걸쳐서 라스트 프리미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을 때 인사는 한번 할게요. 어떤 게 좋을까? 이건 뭐지? 앞에 그릴 도색한 것 같은데요. 무광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런 게 참 매입할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좀 애매하시지 않나요? 이건 뗐으면은 이거 하나 스티커 떼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좀 더 빨리 팔릴 수도 있는데, 시트가 종류가 있었나봐요. 아까 이렇게 무늬 있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밋밋한 것도 있었죠? SX 힐 500만원에 12. 아까 좋았던 괜찮았던 차량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차량 성능 한번 볼까요? 아이덴티티 1.8 수원 차량, 이런 거를 3박자라고 하는데, 양휀다, 그 다음에 앞에 범버 지지대, 본넷, 이렇게 안쪽은 괜찮은데,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겉에 외판이 범버, 양휀다, 본넷 이렇게 교환된 것들이, 3박자라고 합니다. 모든 차를 그렇게, 보통 사고 유무가 뭐예요? 3박자예요. 라고 하면은, 그거. 안쪽은 괜찮은데, 겉에 이렇게 앞쪽 이렇게 교환된 거. 앞에 콩 박았고 좀 이제 밀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고요. 이런 차입니다. 좀 젊으셨던 분이 좀 이제 차를 꾸미고 싶으셨는데 요것만 하셨나 싶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네요. 쉐보레트에서 8만 킬로 530. 금액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선 이게 눈에 바로 띄네요. 쉐보레 크루즈 디러스 드레스. 근데 내비가 없네. 8만 킬로. 큰 차이는 아닌데 블랙박스 있어도 아까 그 차가 좀 눈을 베려놨죠. 높여놨죠. 완전 무사고가 방금 눈에 또 들어왔었는데 어디갔지?
아까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18번째 페이지. 아, 요거였나?